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5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용기의 내일 급등주 관심 종목 관련 방송인데요. 오늘 시장 간단하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일 연속으로 전강후 약의 흐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방향성은 딱히 없습니다. 여기 지지라인으로 좀 정할 수가 있고요. 이 박스권 흐름 거닐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코로나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등세에 이끌어 왔고요. 또 달러 가격이 지금 보시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92원으로 오늘 0.7% 넘게 더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달러는 약세가 되고 있는데 외인들의 자금은 좀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때 좀 차이나 런으로 많이 들어왔던 외인들의 자금이 좀 차익 실현하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중국의 방역 완화 따라서 지금 상해, 홍콩 증시는 3% 넘게 급등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특징 섹터 중국의 기업들 혹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좀 더 크게 낙폭이 확대되는 게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낙폭이 그만큼 적었다는 얘기죠. 여행 이런 관련주들 오히려 장 초반에 좀 상승세였는데 오후에 좀 빠지면서 결국에는 지켰어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733포인트로 그만큼 좀 중소형주의 위주의 강화세가 나타났고요. 아직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코스피보다도 점점 더 약한 상승을 보여왔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기다렸다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코스닥이 상장할 수 있는 탄력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중요한 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리뷰를 했던 종목인데 알톤 스포츠 제가 11월 25일 이날 방송에서 내일 급등할 종목으로 전기 자전거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인데 아직 전기 자전거가 보급이 그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자전거 자체의 관련주였는데 친환경 관련주고 또 전기 자전거,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서 이 전기 자전거 얘네가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 1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좀 더 기술 개발에 따라 지금 전기차 관련주로서도 시장 확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두 자릿수의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과매도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가 한번 나왔었고 다시 쉬어갔다가 슈팅 한번 나올 수 있다. 정고점까지 이런 노려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날 6%, 5% 왔다 갔다 했다가 오늘 6.7% 즉 딱 10%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거의 10% 올라왔는데요. 방송을 보시고 알톤 스포츠를 매매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10% 수익이실 텐데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공략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기 수익 실현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매매 투자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미스터 블루예요. 미스터 블루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날 말씀드렸어요. 알톤 스포츠 말씀드린 11월 25일 방송에서 내일 급등할 것 같아요. 미스터 블루 왜냐 지금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재벌집 막내 아들이 굉장히 좀 시청률 흥행하고 있고 웹소설 웹툰 거기에 원작 IP를 갖고 있다 보니 웹소설의 원작이고 웹툰도 지금 흥행을 이어가고 있고요. 드라마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콘텐츠 관련 회사들이 수혜로 부각되면서 수급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나 카카오 엔터에다가 싱가포르 국부펀드 그 다음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투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투자할 수 있다. 투자 검토 중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K 콘텐츠 즉 이런 미스터블루는 웹툰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기반의 IP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다음날 정말 말씀드린 대로 23% 넘게 급등을 하면서 리뷰를 해드렸고요.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 올라오면서 오늘은 추가 상승 즉 7,780원을 돌파하면서 말씀드리고 나서 현재 29%의 수익을 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일주일 만에 29%의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고요. 이 방송을 보시고 미스터 블루를 매매하신 분 계시다면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종목이죠.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JTBC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열사인 JTBC 계열사인 콘텐츠리 중앙 당연히 재벌집 막내 아들 수혜주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지금 중간 정도 시청을 하고 있는데 24일날 요번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지금 무거운 종목이 아니라서 윗꼬리를 달지언정 슈팅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오늘도 소폭 상승하면서 2% 상승하면서 31,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13% 가까이 지금 수익 중이거든요.
방송이거든요. 차트가 지금 여기가 길게 빠졌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데 여기 말씀 이후부터 13% 수익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고 컨텐츠를 중앙을 매수하신 분 계시더라면 큰 하락 없이 보합권 시즌이 되면서 13%, 10% 넘게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무래도 이 한한령, 즉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 소식 완화가 기존에는 엔터주나 컨텐츠주도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한한령 이후에 컨텐츠주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 둘씩 지금 한한령이 해지하고 있다. 즉 게임이든 드라마든 이런 OTT 분야에서도 승인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주들 중국 봉쇄 소식 완화에도 기대감이 서려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오파스넷인데요.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상승 보였을 때 요날 10월 20날 방송을 말씀드렸어요. 실질적으로 한동훈 관련주다. 이때 당시만 해도 급등한 이유가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이 말 그대로 정치권에서 차선으로 지금 뭐 정계 진출해라 계속적으로 얘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공교롭게 데이터 센터 그때 카카오 불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보호법 관련주로서도 부각이 됐고요. 솔직히 정치 테마, 즉 차기 대선 대권 후보로 유력한 한동훈 관련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계속 상승을 보이면서 제가 이때 또한 20% 수익이다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계속 상승 빠지지 않고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계속 유지되면서 계속 상승했고 오늘은 무려 22%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무려 87%나 지금 수익 중입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 이후에 한 번도 이 가격으로 내려오지 않고 계속 상승인데요. 87% 한 달 반 정도에 방송을 보시고 매매하신 분 계시더라면 오파스넷 엄청나게 큰 수익일 텐데 이런 87%의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010-2575-4421 오파스넷 이 문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와 된 관련 종목 혹은 이렇게 좀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은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화요일 급등할 종목 제가 3종목 준비해갖고 왔거든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신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다스코입니다. 다스코 즉 도로 인프라 이런 건설을 주로 하는 회사다. 인프라 건설 아스팔트 깔거나 토목 도로 안전시설 이러한 것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오늘 보시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15대 과제 관련 분야별로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라고 좀 소식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해서 거기에 따른 필요감 때문에 좀 차익 매물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많이 이미 선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오히려 오늘 강세로 전환하면서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내일 음봉이 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일 추가적으로 정고점 두 자릿수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나 라고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요. 내일 급등주 관심 종목으로 다스코 말씀드려 보고요. 뭐 여러가지 의료 분야 및 여러가지 하고 있지만 일단 인프라 도로 이거 관련해서도 가장 먼저 지금 복구회의 인도적 우리나라 보건의료 중심 혹은 공적 개발 관련해서 충분히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재건 사업에 도시관리 체계 교통 시스템 관련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가장 먼저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 중장비 업체들도 충분히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지원하고 나라에서 유엔에서 돈을 받거나 아니면 EU에서 돈을 받거나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진출한다 그러면 충분히 매출이나 실적에 영향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즘 참고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종목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아무래도 크리스탈 신소재는 대마 관련주로서 좀 많이 부각이 됐었지만 최근 들어서 얘가 중국 업체예요. 대주주가 중국 사람이고 중국의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국 제로 코로나를 견제해야 된다. 즉 슬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위드 코로나를 앞당기기 위해서 명분 쌓기 작업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유럽 연합 정상회의에서도 시진핑이 완화하겠다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씩 지금 대도시 위주로 공세가 하나 둘씩 피어날 수 있고요. PCR 검사 자체가 의무적인 게 아니라 이틀마다 한 번씩 했었는데 의무적으로 아니라 그냥 없어도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게끔 공세가 전면적으로 지금 점점점 완화될 수 있고요.
어쩌면 2월쯤에 춘제 이후에 전면전으로 개방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사이에 백신 접종에 대해서 빠르게 지금 국가적으로 주도할 수 있습니다. 노인 백신 접종이죠. 아무래도 1단계 방역체계가 봉쇄였다 그러면 그 백신이 개발된 이후부터는 접종을 빠르게 해서 노인 위주, 약자 위주로, 노약자 위주로 백신을 맞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좀 방역을 완화시키면서 좀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자체로 전 세계적으로 정책을 펼쳐왔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정책을 펼쳐오면서 아직은 그래도 마스크가 대외에서는 실외에서는 의무가 아닌데 실내에서는 의무잖아요. 근데 점진적으로 이것도 좀 풀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막상 코로나 걸리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지금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을 갖지 않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걸린 거 걸렸나 보다 하지 크게 예전처럼 봉쇄하거나 강하게 봉쇄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아무래도 그동안에 강력하게 봉쇄 정책을 취했지만 외부에서의 압력보다 지금 오히려 내부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신병이다 보니까 이거를 더 이상 강력하게 봉쇄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깨달았죠. 정부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백신 접종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빠르게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번째 관련주로서 차백신 연구소 세 번째 내일 급등주. 제가 봤을 때 오늘 이렇게 좀 지지부진했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좀 잠깐 수급 먹었거든요. 약간 오늘 살짝 올라오다가 다시 빠졌어요. 근데 여기 저항대라고 생각을 하고 매물에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내일은 요 윗꼬리 지난번 윗꼬리 이틀 전 윗꼬리는 잡아먹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일 두 자릿수 급등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차백신 연구소가 말 그대로 면역 증강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벤처 회사고 백신이나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예전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서 많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죠. 원숭이 두창이 지금 많이 뭐 끝나고 했지만 어쨌든 뭐 진단 키트나 뭐나 면역 증강 관련해서 중국에서 이제 빠르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된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해서 진단 키트 플러스 면역 증강 플랫폼 치료 백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백신과 관련주들 해서 단기적인 수급 이어질 수 있어서 단기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내일 급등주 관심 종목으로 차백신 연구소까지 총 3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오늘도 빠졌고 어제도 빠졌고 그제도 빠졌어요. 출발은 상승으로 했다가 차익 매물들 나왔어요. 하지만 방향성 자체가 하락으로 보긴 좀 어렵고요. 그동안에 상승분 나왔던 부분이 차익 매물이다 라고 보시면서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정확하게 하방이다 상방이다 결정짓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처럼 약간 박스권 내에 움직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2-3개월은 이렇게 박스권 흐름에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엄청나게 지금 뭐 엔터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왔다가 오늘 2차전지 원자재까지 지난주에는 거의 시장에 대세 혹은 주체적인 역할을 했다가 지금 오늘 일주일 만에 바로 하루 만에 바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로 싹 바뀌었어요. 이렇게 지금 수급이 빠르게 유행처럼 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박스권 내에 주가 흐름을 움직일지언정 그 사이에서는 섹터별로 혹은 테마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여기에 맞춰서 제가 내일 급등주 관심 종목도 눈여겨보면서 이거 내일 급등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들 추려서 세 종목씩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거니까 단기적인 공략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내일 얼마에 사세요 이렇게 추천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받고 싶은 분들은 하단에 010-257-4421 여기다가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험방에 초대해서 직접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크게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다 더 친절하고 알찬 정보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캡틴 견일의 내일 급등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